우리 3교시 진행해요. 야, 잠깐만요. 잠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으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앞쪽으로 나오니까 면이 앞쪽이었죠. 그리고 면적이 앞쪽이었고, 사람 수가 뒤쪽인데, 여기 가면 또 사정이 달라져요. 요 뒤에 나오는 게 면적이에요. 뒤에 나오는 게. 요 뒤에 나오는 게. 가반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수니까. 면적이 없죠. 이게 바로 토지 면적이에요.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 수가 이제 앞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득이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단지 아니다 하면 이게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니까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 구분 소유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각 등별 과반수가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렇게. 자, 프린트에도 있고 지금 책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렇게 들어가면 구분 소유자죠. 집합 건물이니까.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여기 이제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자, 단지가 아닌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저 단지 주택단지가 아니니까 이게 이거란 말이지. 이거니까 여기는 구분 소유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잘 봐주셔야 돼. 이거 뭐니? 이 4분의 3이 이렇게 나와요. 토지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이렇게 들어가요.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다. 자, 잠깐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는 하고 여기에서 및하고 크로스돼 버리면 틀려요. 바꾸지면 틀립니다. 없다 그래, 없다. 꼭 내가 바쁠 때 와. 나 찾는 전화가 미치겠어. 봐요. 이 또는하고 요 밑하고 이게 바꿔지면 절대 틀려. 이게 또는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고 밑은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반드시 충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 자, 봐요.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돼도 조합설립인가 떨어지고 토지 빼놓고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이렇게 해도 조합설립인가 떨어져요.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이것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능해요?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테이프 늘어진 속도로 한번 해봐요. 테이프 늘어진 속도랑 봐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 말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 돼도 괜찮고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돼도 괜찮아. 둘 중 하나만. 그리고 및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야. 이거 해석 잘 해줘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체킹 한번 해보게요, 또. 자, 체킹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204쪽에 보면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나오죠. 밑에 하단부에 204페이지에.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재개발 사업 나오죠?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 사업 추진물과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준비하죠.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밑줄. 강약이죠. 강약돼요? 재개발 사업이니까 강약이죠. 앞에 게 사람, 뒤에 게 면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재건축 사업 봐요.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물과 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에 단지죠. 단지 안에 공동주택의 각동별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반원씩 동그라미 치죠. 각동별. 자,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밑줄 긋고 하고 주택단지 안에 전체 동그라미 쳐야죠. 전체. 강약과 강강 들어가요. 강강. 전체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밑줄 거예요.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등의 인가 밑줄 그어놓고를 받아야 한다. 자, 오른쪽 위에 2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밑줄 그어야 돼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밑줄 긋습니다.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자, 이 부분 밑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밑줄 그어놓고 밑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강약과 강강, 강중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됐어요. 아, 요것도 아예 문제 올라간 프린트물 풀자고 또. 자, 강약과 강강, 강중 뭐 이렇게. 자, 4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시장군수 등의 조합설 민가 동의 요건이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재개발 사업 시작.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강약에 걸리죠? 강약.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시작.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강약과 강강. 이제 평균 내니까 강중. 자, 주택단지가 시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이거 외워야 돼.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있고요, 이거? 그래서 4분의 3이 정답이죠? 이제 됐어. 자, 잠깐 이제. 자, 이제 여기 봐야 돼, 이제. 7번 봐야 돼요. 책 봐서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자, 이거 이제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예,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우리 조사관 인가에서 인가 이렇게 3번 나온다 그랬죠? 큰 틀 잡아야 돼. 우리 정비 사업은 이렇게 인가 승인권자가 시장군수 등이야. 시장군수 등. 무조건. 그래서 시장군수 등으로 시작해서 시장군수 등으로 끝난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큰 틀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죠? 인가 승인권자가 또 누구였죠? 지정권자. 우리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중요검사까지 지정권자가 하거든요. 큰 틀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이렇게 잡자 그랬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 나오잖아요. 인가권자 승인권자 하면 무조건 지정권자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인가 승인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누가 한다? 지정권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조합 설립 인가를 누가 해줘? 지정권자. 뭐 아는 거 있어요? 그냥 하라니까? 징그러. 자, 다시 봐. 도시개발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누가 해요? 옳지. 지정권자 하는 실시계획 작성을 누가 했지? 웬만큼 해. 어떻게 해보지? 아, 징그러. 실시계획 작성은 시행자예요. 근데 그 인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지정권자라고. 도시개발 사업에. 다시 도시개발 사업의 수용 사용 방식에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 그렇지. 지정권자. 이렇게 뜨는 거야. 자, 선수금 누가 땡겼어? 시행자가 땡겼어. 토선이 시행자 도와주러 왔잖아요. 근데 그걸 땡겨 쓸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조금 정리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단계에서는 뭐 한계 있어야 정리가 되지. 자, 잠깐요. 근데 이게 우리 정비 사업에 오면
이게 시장군수 등으로 시작해서 시장군수 등으로 끝나고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시장군수 등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 이게 개정됐어요. 지금 내년도 2월 9일부터는 시장군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시장군수에 등이 붙어야 돼. 등이. 이 내용이 왜 그랬냐 하면 지금까지는 2017년도까지는 시장군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장군수는 도 내에 있는 시장군수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광역시장이 아니거든. 이게 그때는 자치구청장이에요. 뭔 말인지 가요? 그리고 광역시에는 또 군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은 반드시 실무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뜻하거든. 근데 법조문은 시장군수야. 그냥 이의제기를 하는 거야. 구청장 어디로 가버렸느냐? 서울은 종로구에서 또는 동대문구에서 할 때 누구한테 이게 이 인가를 받는 거냐? 종로구청장, 동대문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래 그냥 등을 붙여버리자 해서 등 붙여버렸다.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에 오면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시장군수 등에서 등 떨어져 버리면 안 돼. 정비사업이 뒤에 나오니까 등이 뒤에 있는 거야. 등이 괜히 했어요. 괜히 웃지도 않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각종 인가 승인권자는 시장군수 등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제 시장군수 하면 안 돼. 등이 붙어야 돼. 등 떨어지면 안 돼. 취준리가 나올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자가 있어. 누가 승인해? 뭐 아는 게 있어. 그냥 하라니까. 시장군수 등이지. 조합설 민가 누가 해요? 시장군수 등 이게. 사업시행 인가 누가 해요? 시장군수 등. 관리처분 인가 누가 해요? 공사 다 끝나면 준공인가 누가 해? 어떻게 알아요? 대단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도시개발사업은 지정권자, 인가 승인권자가 여기 오니까 시장군수 등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자,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이.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걸 볼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은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인가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50cm도 안 되는데 잊어버려.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 걸 사업시행 인가라고 표현해 놓은 거야. 모든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는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표시성의 원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고시한다에 딱 걸립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 인가했으면 오픈시키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뭐라고 했다? 옳지. 실시계획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다? 사업시행 계획을 뭐라고 했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오니까 실시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똑같은 말이다. 근데 왜 여기는 실시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공익성이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실시계획이라고 해. 그러나 우리 개인들이 하는 사업들은 실시계획이라고 안 해. 그냥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사옥을 또는 현대자동차 이 사옥을 공동 쪽에 짓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착공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무슨 뭐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말 안 해. 그러나 전주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우리 혁신도시를 한다, 우리 만성지구를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런 건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우리 재산을 가지고 밀어버리고 새반짝이 해서 우리가 다시 입주를 하게 된다고.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거예요. 조합을. 그래서 왜 조합을 결성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다음에 기본서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인이지. 순수한 사인들이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내용 됐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을 일자한테 이렇게 인가받는 걸 뭐라 그런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라고 한다. 인가.
그래, 고시 오픈시키자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럼 관리처분 인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이제 시시계획이란 말이 사업시행 계획이란 말이고, 관리처분 인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관리처분 인가란 말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인가를 받는 거야.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는 걸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 인가. 이제 이거 했으면은 오픈을 시킨다 해서 필수적 원칙에서 고시한다. 항상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 자, 잠깐만요. 관리처분이 뭐냐 하는 거야. 관리처분이 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례해 놓고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 권리 배분을 뜻하는 말이야. 권리 배분을 뭐라 그런다? 관리처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란 무슨 계획이다? 권리를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뜻이죠. 이걸 갖다가 권리 배분 다 끝나고 조합장 지멋대로 아는 사람은 뭐 권리 배분을 큰 걸로 해버리고 좋은 코너 땅으로 해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 또. 반드시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지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픈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관리처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권리 배분이라는 뜻이다. 잘 봐요. 이런 내용이에요. 권리 배분. 여기에서 갑이라는 자가 45평 대지에 2억 5천짜리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2억 5천짜리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다 밀어버리고 삼성 레변 아파트 들어오면 2,200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2억 7천 나가는 건데 2천만 원에 대한 갭이 생기죠. 이렇게 과부적분을 청산하는 것을 청산금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2천만 원 이제 징수에 가겠지, 조합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권리 배분. 그러면 관리처분을 하려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권리 배분하려면 갑에 있어서의 재산이 이런 재산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걸 제출해 줘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그 입증할 수 있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축물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준다고. 조합 사무실에.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동호수 배정하는 분양 설계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출해 주시오라고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걸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 뭔지 알겠어요? 통지를 해줘야 돼. 이걸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통지를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제출하세요. 이게 바로 서류 제출 기간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 서류 제출을 하는 것을 분양 신청한다 그래.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라 그래. 분양 신청 기간이 바로 서류 제출 기간이야. 그러면 이때 제출하게 되어지면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5월 27일. 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리처분을 하게 되죠.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한다. 이 표현이 나와. 분양 설계. 분양 설계가 이게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설주가 요새 막 해서 이제 외워야 돼, 이것도. 어마어마해. 기대해도 괜찮아요. 내용이 뭐 방대해가지고. 이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이 내용이요. 이날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동호수 배정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체킹할 거예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할 거 신청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또 우리가 현금 청산으로 또 해줘야 되고, 제외된 자들, 이런 걸 골라내는 게 이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먼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가 분양 신청하는 통지야. 서류 제출해라는 이런 통지거든요. 이 통지는 관리처분 하고 나서 통지하겠어? 관리처분 하기 전에 통지하겠어? 전이겠지. 전에 통지해야 이걸 보고 받아보고서 권리 배분에 나서는 거니까, 관리처분 하는 거니까, 전이야. 전에
이전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잘 보셔야 돼.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게 뭐를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냐면, 근데 조금 이제, 그렇죠. 그게 뭐 돼? 그러면 제가 상당히 뻘쭘해져.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뻘쭘해주면 내가 급시체 애들한테 쓰는 말을 해. 인정? 응, 인정. 이런 거. 동의? 응, 보감. 나 이런 거 할 거야. 뭔 말인지 모르죠? 내 수준이 급시체 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쓴다니까. 자, 이거 봐요. 이게 지금 통신 안테나라고, 통신 안테나. 이게 통신 안테나야. 우리 휴대폰도 보면 이렇게 통신 안테나, 이게 안테나가 있어야 이게 문자도 보내고 한다고. 그죠? 그걸 이제 연상을 시켜야 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 안테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이 통이 뭐냐면, 통지야, 통지. 이거, 분양신청 통지란 뜻이야, 이게. 계략적인 금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분양신청 기간, 이런 걸 통지해줘, 이렇게. 이걸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분양신청 기간인 이 신청 기간이 오늘 통지했으면 오늘로부터 통지한 날부터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요. 이내에서 신청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 신청 기간을. 자, 잠깐요. 이 분양 신청 기간인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겠어요? 아니면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겠어요? 법적 근거를 두었단 말이지. 그 근거가 이거야. 오늘 통지했으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30일 이상 60일 이내 정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할 수 있는 이 기한이 또 있어요. 이 기한이 사업시행 계획서를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 여기에서 이제 동호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입로가 남쪽인지 동쪽인지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아파트 조성되면서. 이 사업시행 건축계획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 사업시행 계획에 인가받는 게 건축 허가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딱 있게 되어지면 실제적인 착공의 효력이 있거든요. 도로 같은 거 막 넓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이 부분이 120일이요. 12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 통지를. 이 내용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현재까지는 60일이에요, 60일. 근데 지금 2월 9일부터는, 내년부터는 120일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동차도 접촉사고가 나잖아요, 이렇게. 사고. 접촉사고가 나면 시비가 붙어요, 시비가. 사고 12통으로 갈 거야, 12통. 사고 12통으로 갈 거예요. 접촉사고 나면 시비가 붙죠? 12통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사고 12통. 사고 12통. 자, 이것까지 잡아갈 거예요. 통사문 6. 통사문 6. 사고 12통. 통신 안테나. 통지. 신청기간. 사고 12통.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 사고 12통. 기산점 잘 잡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조합설립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하자, 분양신청 통지하자 이렇게 나와. 이래 나오면 틀린다고. 정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하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이게. 사고 12통이에요. 사고가 나면 시비가 붙죠. 12통입니다. 자, 따라서요. 통신 안테나, 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 통사문 6,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통사문 6, 사고 12통 통사문 6. 잠깐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기한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죠? 일정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야. 자, 왜 이걸 두고 있느냐 하는 거야, 이게. 이 관리처분 권리 배분이죠. 이거 하는 거예요. 당신의 권리가에 2억 5천 나가니까 이거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2002로. 내용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2억 5천 있잖아요. 이 2억 5천이 어느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대냐 하는 거야, 이게. 이 조심해야 돼. 이게 무지하게 또 중요한데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한 시간대가 어느 때냐면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인하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액이요. 이게 2억 5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정규격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바뀝니다. 큰일 나요. 이때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2억 5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기한을 딱딱 둬야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2, 3년이 흘러가 버리면 2, 3년 전에 감정평가한 가액 가지고 권리배분한다는 얘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통신안테나가. 그래서 딱딱 신청이 들어오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배분에 나섭니다. 관리처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에서 나 2002로 받는다 하고 이제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열고서 보따리 싸들고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보따리 싸들고 이사 간다 이렇게 이사 간다. 보따리 싸들고 이사 가야지. 왜? 권리배분 끝났으니까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걸 들어앉혀야 되니까. 계속 이것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짐을 갖다가 무거운 짐을 어떻게 여자한테 맡기냐? 야, 이거 그냥 이게 그린 거지. 이것도 여자를 배려해 준 거예요. 먼저 이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마누라한테. 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마누라 빨리 내 머리에 이어. 그럼 내가 이고 갈게. 빠빠이 서 있어 버릴 거야. 이것 가지고 또 이의제기해. 이제 여기 봐, 여기. 이 권리배분이 다 끝났으니까 이사를 이렇게 나가죠. 나갑니다. 이사를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 그냥 나가. 에? 잠깐. 잠깐. 그건 이제 실무를 접목시키지 말고. 제가 이제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자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는 거냐 그냥 나가는 거냐 하는 거야. 보상을 받고 나가는 건가 그냥 나가는 건가 이 말이야. 그렇지, 그냥 나가는 거지.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은행권에서 빌리는 거야. 조합이 시공자를 갖다가 총의의를 거쳐서 시공자를 딱 선정을 하잖아, 현대건설을. 그러면 현대건설이 내가 여기 600세대의 정비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가서 보증을 씁니다. 우리 여기에 300세대의 입주민들한테 지금 여기 철거하는데 그 주민들한테 지금 2억씩 전세자금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보증을 딱 서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대출을 전부 다 받아가는 거야, 2억씩. 그걸 빌려가지고 가는 거야. 돈 빌리는 거지 공짜로 보상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자 비용까지 해서 현대건설이 전부 다 붙여가지고 전부 다 공급하는 거야. 그럼 알겠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보면 도급제로 많이 나와요. 얼마 가격대 딱 600억에 퉁치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800억에 퉁치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그 보증을 써서 딱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다 지어주고 상가가 600억짜리인데 가져가거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가가 600억짜리면 600억을 그대로 계산해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야 600억인데 상가는 내가 400억으로 해서 해줄게. 200억은 차익을 네가 가져. 그러면 그 예를 들은 겁니다. 현대건설에서 대표가 한 10억 정도 뒷주머니로 해서 조합장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비리 엄청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안 그런다고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단독주택 이런 것들 다가구를 짓고 살고 있는 적인데 이걸 밀어버린다고. 밀어버리고 이거 새 반짝이 권리배분을 다시 하는 거야.
떡고물이 엄청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져. 예전에는 뭐 조합장 비살당하고 그런 거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예. 우리 공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손짓이 와요. 추진을 하라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하라 그러지 뭐.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반드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잘하셨나 해가지고 나중에 생각나서 전화 한번 해보면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난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제 심의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이 절차의 심의 단계가 있거든요. 이걸 다 알아. 그 시공자들은 이번에 누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환경공학과 김 교수가 심의 들어간다는 걸 알아. 다가동에서 재개발 사업하는 거 정비계획 지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의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 달라는 취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예전에 그랜저 XQ 처음 나왔을 때 그 XQ에다가 키를 딱 하나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방석 밑에다는 1,000만 원 딱 집어넣습니다. 현금으로 쫙.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지금 한 4, 5천 되겠다. 그런 거. 지금으로 따지면 에쿠스 정도 되겠죠. 그래 딱 해놔. 그 정도부터 비리가 발생합니다. 시공자 선정,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 말할 것도 없어요.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해가지고 이거 정상적인 루트를 거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폐기물 이렇게 생긴 트럭 있죠. 트럭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트럭이 있어요. 이렇게 바퀴 엄청 크고 이렇게 이런 트럭이 있어요. 이 덤프 트럭 있죠. 한 45톤 들은 트럭, 40톤 이렇게. 이 트럭을 갖다가 폐기물 처리를 갖다가 정상적인 루트를 하는 게 아니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갔다가 해안가에 가서 바닷가 앞쪽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집어넣어버려요. 믹스해버립니다. 이걸 비빔밥 처리라고 그래요. 이 비빔밥 처리해버리면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근데 그 짓을 않겠냐고 또 그 짓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비리가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 이게. 이놈아가 참 하기야 뭐 대통령을 좌지우지 해버렸는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 이거 봐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 그건? 그래 이 지금 이거 봐봐. 보상을 받아서 나가는 건 아니죠. 자 잠깐만. 갑이라는 자의 땅이 있어. 이렇게 여기에 도로 깔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은 이 갑은 나가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당신 땅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전주시 땅으로 도로 낼 거니까. 그러면 이자는 여기에 살고 있다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와. 그냥 나가. 여기는 보상 받지. 보상 받죠. 근데 요거는 보상을 안 받지. 안 받죠. 잘 봅시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이사 가죠. 이 자료에다가 이걸 들어앉히지. 공사가 진행 중이야. 공사 중이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사 끝나서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원금감을 주어서 배려를 해야 돼. 그렇게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삼각구도 연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중고인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고인가는 누가 한다? 한 1m밖에 안 돼. 시장군수등이 하는 거야. 중공사는. 중고인가는. 내용 아시겠어요? 시장군수등이 해.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어지면 이걸로 이렇게 주는 거지? 이걸 가불병한테 주는 거죠? 조합원한테 주는 거야? 보상을 안 받고 나갔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지어지면 이걸 갖다가 현금으로 받아. 이렇게 집으로 받아. 건축물로 이렇게 집으로 받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후 현물보상이라 그래. 그래서 사후 현물보상 되는 시점은 준공인가 후야. 준공인가 후에 사후 현물보상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원래 보상이라는 건 사전 현금 보상이라고. 이것을 반대되는 말은 뭐겠어? 사전 현금으로 받는 거야. 돈으로 받는 거지. 사전 현금 보상이야 원래 보상은.
원래 보상은 사전 현금 보상이라고. 봐봐. 야, 돈 줄 거니까 이거 나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거 사후 현물 보상이야? 공사 끝나고 나서 도로 콘크리트 주나? 야, 2천만 원어치 가져가거라. 콘크리트 돈. 이건 아니잖아.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이하잖아요. 이 보상받아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돈 빌려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걸 사후 현물 보상이라고 하고, 원칙은 보상 자체는 사전 현금 보상인데 이것 반대가 이거 반대가 이거야. 내 이해가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다 지어지면 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했으면 오픈을 시켜야죠. 필승 원칙에서 항상 이렇게 갑니다. 중고인가 이후부터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픈시키고 나서부터는 반드시 이게 지체 없이에 걸립니다. 지체 없이에 걸립니다. 이후부터 지체 없이에 걸린다. 지체 없이, 자, 여기에서 또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토 작업을 거친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대토 작업을 거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대가 뭐냐면 대지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라는 표현을 써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우리 공시법 교수가 지적법 들어갔나요? 지적법이요. 네. 지적법 들어갔어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지목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큰 테두리만 뭘 배웠어요? 우리 제목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공시법 교수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기본석 하면 지적 현황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게 될 겁니다.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의 현황을 갖다가 새로이 등재하는 이런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새로이 획정짓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우리는 공법에서는 대지 확정 측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해만 좀 합시다. 이거 공시법에서 다 배워. 근데 공시법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런 표현을 써요. 공법에서는 그냥 대지 확정 측량에서 그런 것들을 다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잠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르막에 이렇게 집들이 있었다고, 집들이 이렇게 오르막에. 근데 이게 아파트가 들어올 때 말이죠. 여기에다가 집만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아파트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겠죠?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토지 형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 현황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 건축물이 좀 현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지 확정 측량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61에 2지번, 61에 뭐 3지번, 그 다음에 64에 5지번, 뭐 요게 이제 꼬불꼬불 사형식으로 5지번, 그 다음에 뭐 이게 66지번, 67지번 이렇게 나간다면 다 밀어버리고 하나의 주택단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그래요? 우리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번지수 지번은 똑같아. 101동이나 110동이나. 우리 전북대학교가 보면 전북대학교 번지수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덕진동 뭐 예를 들어 1332지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한 필지요. 전북대학교 한 100여만 평이, 한 60만 평이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뭐 본관 따로 뭐 본관은 1020지번이고 뭐 21지번이 뭐 예를 들어서 법과대학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한 필지예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여하는 거냐? 이런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싸그리 밀어버리고 선순위 본번 부여 원칙에 의해서 부여가 돼요. 선순위 본번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61지번이죠. 이건 부번이라 그래요. 의로 읽습니다. 61 다시 해보면 안 돼요. 61에 2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선순위 본번 부여, 본번이에요. 본번. 이건 부번이라 그러고 이걸로 부여돼요. 65지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순위 본번 부여 원칙이에요.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할 거예요?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토지 분할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사는 거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잘 들어봐 주셔야 돼. 그럼 소유권 이전할 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 들어가는 게 토지 분할이지, 토지 분할을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한다고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대토 작업을 거쳐 소유권 이전 고시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전 고시 했다 하면 바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줍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물권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는 무조건 중고 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고시 후 뭐 없이? 지체 없이 등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괄 등기하는 겁니다. 개별 등기 안 돼요. 이게 지체 없이인데 오늘 공부했어요. 오늘 또 도시개발 사업의 등기는 며칠 내 등기죠? 14일 내 등기. 도시개발 사업에 오늘 문제 풀었어? 아까 수업하기 전에 14일 내 등기. 우리 정비사업에 오니까 지체 없이 등기. 지체 없이 이걸 가로로 딱 묶어가지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1번 지체 없이, 2번 재미없이, 3번 할 일 없이, 4번 돈 없이, 5번 맥 없이. 이런 거 시험 문제가 안 나와. 이런 거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이 지체 없이를 꼭 어떻게 바꾸냐면 14일, 20일, 30일, 60일 바꿔요. 이래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에 틀린 질문 고르기 해가지고 할 일 없이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찍겠는데, 이놈 그 지체 없이를 갖다가 이게 30일, 60일로 바꾼다고. 구분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틀, 입문서 단계에서 이 틀을 갖다가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자, 205쪽. 사업시행 계획인가. 사업시행자 밑줄 긋고 가로 열고 닫고는 두 번째 줄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서에 사업시행 계획서 밑줄 긋고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문서 등 밑줄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밑줄, 이걸 갖다가 사업시행인가라고 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밑에 사업시행자는 밑줄,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치고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 밑줄, 실시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207쪽 갑니다. 207페이지. 밑에 분양신청 봤어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번. 사업시행자는 밑줄 뭐예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밑줄 사고 동그라미 쳐야 돼요. 사자 동그라미, 고시, 고자 동그라미, 사고 12가 붙죠. 12통이에요. 120일 동그라미 이내에 계략적인 분양금 내용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동그라미, 사고 12통 갑니다. 사고 12통 가요.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분양신청 기간은 네모였고 놓습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네모였고, 자,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통 3은 6으로 갈 겁니다. 자, 통의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쳐요. 그냥 신청 기간은 통 3은 6 됐어요. 이내로 해야 한다. 자,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20일 연장. 자, 넘어갑니다. 208조 관리처분 계획 봐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가로 1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오죠. 자, 사업시행자는 밑줄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다음의 사항에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밑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거군요. 시장문서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문서 등의 인가 밑줄 긋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209쪽. 자,
자,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라는 표현 나오죠? 기준 나와요?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우리가 환지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부담률 같은 경우도 50%를 적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모두 종합적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받은 것도 없고, 덜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딱 맞아떨어지는 걸 적응환지. 조금 더 해받을 수 있는 증환지, 감해받을 수 있는 감환지, 건물 땅으로 함께 해주는 입지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죠? 그런 내용이야. 여기도 관리처분 할 때 그런 걸 다 따져서 하는 거지. 어떤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역의 상가가 코너자리로 잘 됐다 하면 감정평가액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그 위치도 잘 고려해 볼 거고, 용도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좋은 걸로 코너자리로 줘야지. 구석자리로 줘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러자 하는 내용이 한번, 이 관리처분하는 것도, 권리 배분하는 것도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우리 환지 처분하는 것도 기준이 있듯이 여기에도 기준이 있다. 이런 내용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상을 종합적 고려, 밑줄, 면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환지 처분의 이 작성 기준을 보면 위치, 지목, 면적, 위지면, 토수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면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고려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자. 해서 이런 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이 적응환지 개념입니다. 적응환지 개념이다. 적응환지. 여기에는 이렇게 분양권을 주는 거야. 봐봐. 당신이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줄 거야. 2001호에 이렇게 분양권을 준다 해서 이걸 환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증환권, 감환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나 증환권, 감환권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증환지, 감환지는 법적 용어인데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걸 갖다가 분양권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냥 증환지, 감환지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비법적 용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적응환지 개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넓히거나 좁혀서, 즉 증환지, 감환지 개념이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게 바로 증환지, 감환지의 개념입니다. 자,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밑줄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밑줄 동그라미 2번.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자, 이 지문이 어떻게 떴느냐? 잘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너무 좁은 토지는 현금 청산할 수 있지만, 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떴다고. 전부 다 있죠? 분할된 토지나 아무튼 너무 과수 토지가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현금 청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밑줄 그어야죠.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밑줄 그었어요?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에 가려면서 보상도 할 수 있고, 건축물의 일부, 이 부분 밑줄,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분 밑줄 거예요. 이곳을 교부할 수 있다. 건물 땅으로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건물 땅. 이걸 갖다가 입체환지라고 그랬죠. 거기다 써놔요. 입체환지라고 써놓습니다. 입체환지 개념으로 이 관리처분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입체환지는, 정비사업에서 입체환지는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 방지를 위하여, 이 목적이 나와야 돼요. 입체환지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입체환지는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 방지를 위하여, 이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이 입체환지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하자고요. 자, 동그라미 5번. 자, 별표. 동그라미 5번 별표. 분양 설계 네모였고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만료하는 날.
자, 동그라미 6번. 원칙 써놓습니다. 원칙. 자,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1주택 공급 네모, 1주택 공급 네모였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밑줄 1주택만 공급한다. 1주택만 공급 또 네모 떨어져 있네요. 반절씩 합시다. 1주택 공급 원칙이다. 자, 이 말이 갑이라는 자가 5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도 5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10채 받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주택 공급이고 나머지 현금 청산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집 한 채를 가지고 10명이 공유하고 있어. 그래도 한 채만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예유들도 있긴 하겠죠. 그 예유는 기본세에서 공부할 겁니다. 넘어가요. 210쪽. 210쪽을 보면 제도의 양가로 3번의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밑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요. 사업시의 인가고시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죠. 종전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두 번째 줄 맨 끝에 자 밑줄거예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밑줄거예요. 이거 동호수 배정 다 끝났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거 비워줘야 된다고. 이거 밀어버리고 이걸 들어앉혀야 되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 시점이라고. 이걸로 바꾼다니까. 사업시 인가 고시 후에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이 토지를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 그러면 틀리지. 관리처분 인가고시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해도 좋고 그냥 관리처분 인가고시 이렇게 들어가요. 예? 편하게. 그렇습니다. 자, 밑에 중고인가. 시장문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밑줄고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문수 등의 중고인가 밑줄. 인가권자 무조건 누구요? 시장문수 등 이렇게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들어가겠습니다. 이전고시. 가로 1번. 소유권 이전.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쳐요. 이걸 30일, 60일로 바꿉니다. 큰일 나요. 중고인가 이후부터는 무조건 공사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지체 없이 걸려요. 대지 확정 측량 밑줄 동그라미 1번. 토지 분할 절차 밑줄 동그라미 2번. 이걸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에 처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되겠죠? 그래, 통지하고 밑줄. 건축물의 소유권을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밑줄. 통지하고 이전하는 겁니다. 자, 이전 고시.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 후 고시 밑줄 긋고 이를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자. 보고 밑줄. 이 경우 동그라미 쳐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밑줄 두 줄. 이 고시는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가로 열고 소유권이라고 써놔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놓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쭉 밑줄 거예요. 다음 날 취득이요. 소유권 이전 고시 1회 취득이야. 다음 날 취득합니다. 다음 날 취득이죠. 자, 오른쪽 갑니다. 등기 절차. 등기 절차에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밑줄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신청 및 등기를 촉탁 신청하자. 일괄 등기를 뜻하는 겁니다. 개별 등기 안 됩니다. 요렇게 인문서에서는 요 정도만 합니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 마무리합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봤어요? 네, 5번 문제. 다음에 분양 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로 안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 3번이죠. 정답이 표시가 안 돼 있네. 3번 정답이죠? 예. 자, 6번. 관리처분 작성 기준입니다. 틀린 거. 자, 동그라미 1번 읽어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맞죠? 이게 정관지 원칙입니다. 2번 읽어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거 없다 해서 나왔다니까. 있다. 자, 2번이 틀렸죠? 3번 읽어요. 재 또는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맞죠? 입체한지. 4번 읽어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이거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수립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출문제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5번 읽어요.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원칙, 1주택 공급 원칙. 이렇게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 다음 주에는 말이죠. 2시까지 할 거예요. 2시까지 할 겁니다. 간식 좀 준비해요. 다음 주에는 2시까지 하는데 어디까지만 하냐면 건축법하고 주택법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2시까지 합시다. 2시까지. 간식 조금 준비하세요. 2시까지 할 거예요. 농지법은 뭐 2문제 다 맞춰드리도록 할 거니까 기본세에서 할 거고. 건축법, 주택법을 다음 주에 2시간 분량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다음 주 2시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